종자독서 73 기시미 이치로의 미움받을 용기를 읽었습니다. 구독자님들, 다른 사람에게 미움받을 용기가 있을까요? 그렇다면 진정으로 자유로운 영혼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 일은 그 사람의 과제이지 나의 과제는 아닙니다. 아들러는 자유로워지려면 이렇게 과제를 분리할 줄 알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강연이나 토론을 좋아했던 아들러는 책 쓰기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고요. 아들러 심리학을 연구한 일본의 작가이자 철학자인 기시미 이치로라는 사람이 쓴 미움받을 용기, 청년과 철학자의 문답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청년의 보편적인 인간형이라면 철학자는 수행자처럼 삶을 안내해주는 역할이었습니다. 철학자가 쓴 책이라 생각을 좀 깊이 하면서 천천히 읽어가다 보면 정말 우려나온 그런 깊은 맛을 느낄 수 있는 책이었습니다. 산업혁명이 일어났던 18세기 말부터 20세기까지는 과학혁명이 일어나던 시기였습니다. 혁명이란 폭발적으로 뒤집어지는 것, 전에 없던 것이 나타나는 일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혁명도 있습니다. 바로 인터넷 혁명, 스마트폰 혁명, 메타버스 혁명입니다. 과학의 발달로 모두가 기계를 발명하던 그 시대에 사람의 마음을 발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1856년에 태어나서 1939년까지 살다 간 프로이드입니다. 신의 영역이었던 인간의 마음, 즉 무의식을 사람의 영역으로 가져온 사람이 바로 프로이드입니다. 참고로 프로이드, 아들러, 빅터 프랭클 모두 다 유대인이고 오스트리아 빈 대학의 심리학자였고 정신과 의사였습니다. 아들러는 원래 1902년부터 프로이드가 운영하는 빈 정신분석학계 핵심 멤버로 활약을 했습니다. 하지만 프로이드와는 학설상의 대립으로 학회를 탈퇴한 뒤에 독자적인 이론인 개인 심리학을 구축하면서 프로이드와 칼 융과 더불어서 심리학의 3대 거장으로 불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학설상의 대립이 있었을까요? 프로이드는 인간은 과거의 상처가 현재의 불행을 일으킨다라는 트라우마 이론, 즉 과거 트라우마 때문에 우리의 인생 현재가 결정된다라는 원인론적 이론에 아들러는 반기를 들었습니다. 인간은 과거의 상처로 인해 현재가 결정되는 게 아니다. 과거의 상처를 내가 지금 어떤 의미를 부여할 것인지에 따라서 얼마든지 현재는 변화 가능하다라고 주장합니다. 문제는 무엇이 있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무엇을 지금 내가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빙고! 사람의 마음을, 사람의 감정을 숫자로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100점 만점에 내 자신이 40점이라면 40점밖에 안 되는 자신을 미워하고 불만을 할 게 아니라 나머지 60점을 어떻게 채워나갈 것인지 그곳에다 에너지를 쏟고 고민하라고 아들러는 말합니다. 변화는 누구에게나 불안하고 불편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 사고의 습관을 버릴 용기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프로이드의 원인론, 그러니까 과거의 경험이 지금의 불행을 만든다는 이론에서 아들러는 과거의 경험을 현재의 목적에 따라 얼마든지 변화 가능하다라는 목적론적인 이론을 펼칩니다. 인생을 결정하는 일은 지금 여기를 어떻게 살아가느냐의 문제라고 아들러는 말합니다. 인간은 고독할 때조차도 타인을 필요로 하는 본질적으로 타인의 존재를 전제로 합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모든 고민은 인간관계에서 출발한다는 것이 아들러 심리학의 기본 개념입니다. 타인이 있기 때문에 열등감을 느끼고 비교를 하고 우울해지고 싶고 행복하고 혹은 불행한 게 인간의 본능입니다. 하지만 그 본능을 내가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의 문제로 접근하라고 합니다.
열등감을 긍정적인 에너지로 만들면 내가 성장할 수 있는 촉진제가 되고, 비교는 타인과 하는 게 아니라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비교하고, 모든 인간은 똑같지는 않지만 대등한 존재다. 경쟁이나 승패의 안경을 벗어나 비로소 자신을 정면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된다. 타인을 바꾸려 들지 말고 나를 바꾸라. 내가 바뀌면 세계가 바뀐다. 아들러는 실제로 키가 155cm, 약간 어깨가 굽은 구루병이 약간 있는 그런 신체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었답니다. 그걸 고민하고 있을 때 친구가 키가 무슨 문제냐, 너는 사람을 정말 편안하게 하는 장점이 있는데, 아들러는 그 말을 듣고 더 이상 신체적인 특징을 열등감으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들러는 자기 수용 타자공은 이런 말을 합니다. 자기 수용이란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는 일. 타자공원은 남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으로 살아갈 때 내 자신이 가치가 있어진다, 이런 이론을 펼쳤습니다. 태어나면서 자동으로 주어지는 것, 가령 어느 나라에서 어느 시대에 어떤 성별로 어떤 부모 밑에서 태어났는가, 이런 것들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주어진 것을 이용하는 방법은 내 힘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바꿀 수 없는 것에 주목하지 말고 바꿀 수 있는 것에 주목하자. 자기 수용이란 이런 것이다. 바꿀 수 있는 것을 바꾸는 용기를 내라. 일의 본질은 타인에게 공헌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내 직업은 벽돌공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와서 물었습니다. 당신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했을 때 나는 벽돌이나 쌓으면서 하루 먹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런 대답을 할 수도 있고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짓고 있습니다. 이 건물이 성당이거든요. 이런 대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본인의 선택, 본인의 생각의 문제입니다. 보통 사람들이라면 모두가 첫 번째 대답,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아가고 있어요, 이런 말을 하겠지만, 아들러는 자기 인생의 의미는 자기가 만들어가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일의 본질이 오직 내 먹고 사는 것, 나만 위한다고 생각하면 늘 부족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불만이 생기겠지만, 내가 하는 일이 이 일의 본질은 타인을 위해서 한다. 나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결국 내 존재가 가치가 있어지고, 가치가 있으면 내가 행복해진다. 아들러는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인간에게 최대의 불행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일이라고 합니다. 신은 나는 공동체에 유익한 사람이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다를 느꼈을 때 자신이 가치 있음을 실감하도록 인간을 이렇게 설계해 놨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평범한 자신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평범한 것을 무능하다고 여긴답니다. 그래서 특별하려고 하는 본능이 있다고 하네요. 아들러는 지금 여기를 진지하게 스포트라이트를 켜고 춤추듯 살라고 합니다. 자꾸 과거를 돌아보고 미래를 걱정하고 있는 것은 현재를 제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하루가 존재하는 이유는 오늘 해낸 일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구독자님들은 오늘 하루 해낸 일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미래는 궁금한 영역이 아닙니다. 내가 늘 자주 쓰는 시간과 에너지, 내가 자주 하는 생각들로 내 미래는 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북극성은 모든 별의 길잡이 별입니다. 인생의 길잡이 별은 타자공원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어라. 그래야 내 존재에 가치가 생기는 것이다. 이 길잡이 별을 놓치지만 않으면 헤맬 일도 없고 행복해진다고 아들러는 주장합니다. 알겠습니다. 참 잘 알겠는데요. 그런 마인드를 가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명상이 필요한가 봅니다. 내 생각을 끊임없이 알아차리고 바꿔가는 일, 평생 공부이기도 합니다. 인생은 누군가가 바꿔주는 게 아니라 내가 바꾸는 것입니다.
인간은 지금 이 순간부터 변할 수 있고 행복해질 수 있다. 문제는 능력이 아니라 용기다라고 갈파하는 아들러 심리학이었습니다. 종자독서 74, 어른의 대화법 75는 아직 오지 않는 날들을 위하여를 준비했습니다. 감사합니다.